자소서리다, 지어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번 건보 3번 자소서 항목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접하게 된 상황이나 변화에 다각적으로 접근을 했던, 또 잘 적응을 했던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건보 자소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그대로 적으면 되지만, 건보는 이렇게 원하는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자소서로 물어보기 때문에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드린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잘 담겨져 있는지 최종본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하는데, 적응을 했던 당시의 상황만 엄청나게 쓴다든지 핀트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내용만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 결국엔 묻는 것은 변화, 혁신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또 대처, 대응 능력,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본인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죠. 다각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어떤 행동들을 다각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전제 조건 자체가 이전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었던 환경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대처 능력을 제시를 해주셔야 여러분의 노력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여러 각도로 고려를 해야 한다. 다각적인 접근에 어떤 방향들이 있느냐, 이 부분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1000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을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잡기라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잘 작성을 하는 것인지, 잘 읽히는 가독성 좋은 자소서를 대부분 다 선호하시긴 하겠지만 그거는 마지막에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소재를 작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물어보는 질문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한된 글자 수에 담아내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태도,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할 것이냐, 무엇부터 빠르게 습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항목에서는 이런 형태로 자소서 틀잡기를 반드시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블로그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그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로운 상황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곧 조직과 개인의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자소서 항목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메시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 둔 겁니다. 블로그에 가셔서 참고를 하십시오. 더 중요한 부분은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조직에서 부정적인 상황,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변화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조직에 어떤 피해가 생길 것이냐, 이런 점들을 고려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의 다각도로 보는 것은 리스크가 적은, 가장 효과가 좋은,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적응 방식을 다른 팀원도 함께 유도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다, 이런 스토리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예시로 제가 한번 적어드린 겁니다. 실제 복지관 근무를 하셨던 분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복지관 근무를 할 때 주로 건강과 경제적인 고충을 호소하는 고령층의 복지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일반적으로 내가 맡았던 업무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하여 극도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장애층이 갑작스럽게 급증했다. 그래서 상담 인력으로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채팅 상담은 단순히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 표현만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뚜렷했다. 이 부분을 상황으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은 1000바이트 이전에 작성하는 첨삭본의 초안입니다. 그 배경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접근 전략과 세부적인 노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면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의 다각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내 업무 능력으로 헤쳐나가느냐. 일단 야외 활동이 차단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청각 장애인들이 겪는 그 입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대상자의 이해,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우울증 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최악의 정신 질환들은 어떤 게 있느냐,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의 이런 명확한 증세와 대처 방법,
그리고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이런 부분을 먼저 알아야 상담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의 보유한 직무 역량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있고요. 채팅 상담이 아니라 온라인 화상 상담까지도 도입을 해서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핵심 수어 표현 이런 점들을 알아보고 숙지를 했으며 나 말고 다른 상담자들에게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안을 따로 마련을 했다. 그리고 지역 내의 장애인 주거 집중 지역 중심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충분히 같이 이겨나가 보자. 그런 오프라인 상에서의 활동과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 또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장기는 당장에 놓여져 있는 아무런 도움조차 요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이 고민을 또 호소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담을 해야 되는 그 분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접근 방식과 중장기적인 부분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각적인 접근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대상자 기준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며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될 동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겉으로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그런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 국가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며 또 도움의 손길을 어렵사리 뻗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사고와 또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조기 발굴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내부적으로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소수 인력으로 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중심의 사고, 고객 지향적인 사고, 동료를 대하는 이타적인 사고, 알맹이를 탄탄하게 만드는 이런 점들이 잘 드러나야 좋은 자소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관 내부적으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부터 발굴,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마음건강 지킴이 과정이 신설되는 등 그간 말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의 아픔을 더욱 섬세하게 돌볼 수 있었다. 다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에는 이 대상자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묻는 자소서에는 보통 이 포부까지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초안이기 때문에 담아본다면 공단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는 물론 내방 민원인들의 그 사회적인 약자분들이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알고 다가가며 늘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포부와 함께 마무리를 하게 되면 초안은 끝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경력자라고 하면은 담아내 주셔야 합니다. 대학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순수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내용을 담기는 어렵겠지만 요양직과 건강직 정도를 지원하실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은 쓰셔야 나중에 토론에서도 BI 면접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 단계에서 소재 설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문장의 가독성만 높이려는 1차원적인 정정 또 최종 문장화라는 부분을 제공하지 않는 단순 첨언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코멘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1000바이트 이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첨삭을 받을 때는 그 부분을 꼭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1000바이트 이내로 요약했을 때 이 정도의 최종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블로그에 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이런 내용들을 접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사항도 제가 담아두었고요. 청각장애인분들은 들리지가 않는데 보통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인 의지를 많이 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보니 코로나 블루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배경사항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왜 다루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론을 하실 때에도 장애인들의 검진 어떤 식으로 참여율을 높여야 하느냐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정한 겁니다. 정신건강은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 ADHD,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 사태, 범죄 이런 점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배경사항 중에는 각각의 지역사회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지자체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 중증 정신질환, 우울증, 자살, 중독 이런 부분들도 대상별로 나의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들이니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원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발송을 드립니다. 나중에 면접 때 함께 토론하고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또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3번 자소서에 대해서는
부분은 이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다각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은 여러분들의 소재를 재해석하시고 재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들 옥하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음 항목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